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우리 당의 나태함 또 안일함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이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반성과 쇄신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이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 역시도 온전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전임 지도부는 민심의 조기 수습과 당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비대위 체제를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재건이라는 중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여러분과 또 상임위 간사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어떻게 하면 국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민심을 떠받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또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역 체계의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치개혁 당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선거에 영향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뤄두었던 개혁 과제들에 대한 처리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또 대장동 관련 특검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 추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에 윤리특위의 제명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과 간사 여러분께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국민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발휘하시는데 작으나마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주당부터 바꾸고 달라지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장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더구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 국회를 끝내고 국민 통합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들이 소모적인 대결을 멈추고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제도로 완성됩니다. 개헌을 비롯해서 선거법 개정 등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해서 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을 비롯한 여타 정당들과도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심의 경고를 두렵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기고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겠습니다. 깊은 성찰과 쇄신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절실한 마음과 자세로 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과 김태년 정개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사위에서도 다뤄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다소 중복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교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실천돼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정치 의사가 고르게 의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비롯해서 위성정당 방지법 등 제도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정치 보복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정치 보복과 검찰 공화국에 우려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지속돼야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되돌리려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대장동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국민은 특검은 특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진실을 법과 원칙에 맡기고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법이 소모적인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 통합적 국가 운영에 새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록 졌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7.8%, 1614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번 결과를 받들어서 국민의 뜻 잘 새기고 더 새로운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희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단은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공약들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들을 착실하게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의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 관련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선관위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만 되뇌었던 선관위 관계자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더 나은 선거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 줄 공약이라며 내세웠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초적인 냄새가 풍겨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의 가족 기능과 더불어서 여성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볼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의 60%는 가족 돌봄 정책에 20%는 청소년 보호 사업에 사용되며 여성과 성평등 관련 사업 예산은 약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를 좀 더 남녀 함께하는 성평등 가족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더 역할을 확대하고 더 소중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과 아동이 모두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SNS를 관리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SNS를 관리하는 팀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엔 울진 삼척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한 소방관께서 일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때는 공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상 추정 제도를 만들어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실 경우에는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먼저 공상으로 정하고 또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 생애 첫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추진해서 통과시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